이수연의 F부터 출발합니다. 양지수는 다행히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면서 오전장의 탄력적인 흐름을 오후장에서도 유지해주고 견고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2% 그리고 코스닥은 3% 상승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적이 탄탄한 종목 위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잘 움직여주면서 이 지수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실적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개막식이었죠.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먼저 열어봅니다. 자, 많은 증권가에서 예상했듯이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안 좋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2022년 2분기에 피크 아웃을 찍고 2022년 3분기부터 반도체 실적이 쭉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3분기도 1, 2분기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저조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반도체 사업 부문은 여전히 3분기 연속으로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D램 가격이 4, 4분기부터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낸드 가격도 내년도부터 이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 부문의 흑자 전환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번 반도체 사업 부문의 매출을 커버해 준 건 바로 모바일 사업 부문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말고 또 호재가 나온 쪽이 LG 그룹주 쪽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만년 모범생입니다. 정말 몇 년 동안 영업이익을 놀랍게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잘 해주고 있죠. 영업이익이 전년비 40% 올라갔다라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9월 달에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의 IRA 새 공제 혜택 톡톡히 받아갈 거고 가장 크게 받는 종목이고 거기에다가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역시나 이 새 공제 혜택이 압도적으로 매출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새 공제 혜택이 없었더라면 영업이익은 단 6%만 기록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이 정말 크게 영업이익에 기여를 했죠. 그리고 LG 엔솔에 이어서 LG 화학도 도요타와 함께 손을 맞잡고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정말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되면서 LG 화학의 주가도 함께 상승을 하게 됩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관련 배터리 종목들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해서 정말 뭐 삼성전자, LG 엔솔 필두로 좋은 실적을 내주고 있는데 또 호실적을 낼 업종이 어디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자동차 업종 그리고 중소형 화장품 업종을 증권가에서는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 실적이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9월 달에 재고도 거의 없다 보니까 하반기 실적도 좋을 거야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현대차, 기아를 필두로 다른 자동차 부품주인 SL 그리고 타이어 쪽의 실적이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가 32%, 넥센 타이어가 4,500%인데요. 이 매출이 영업이익이 11억에서 517억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넥센 타이어 그리고 금호 타이어까지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또 중소형 화장품 쪽은 수출 환류를 크게 열어서 앞으로 수출에 대한 실적이 더 많이 쌓일 텐데 특히 하반기에 그 실적이 더 많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증권가는 보고 있습니다. 예상 영업이익은 코스메카 코리아부터 클리오 순으로 100%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예정인 기업들도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반대로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줄 하향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고금리 여파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 기업들, 그에 대해서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나 고금리 여파 때문에 소비가 감소해서 이 소비 감소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겠죠. 제조업, 항공사, 생활 소비재 쪽이 대표적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들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도 조금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 화장품 업종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자동차 쪽에 현대차 그룹이 또 강하잖아요. 이쪽에 실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8만 5천 원으로 내세웠는데 이건 전고점을 넘어가는 수준의 주가 상향이고요. 비수기가 무색할 정도로 성수기만큼의 실적을 3분기에 기록을 했다. 그리고 미국의 EV 시장 점유율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지난번에도 확인을 해드렸고 또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에 문제가 있는데 파업이 장기화돼서 오히려 현대차는 이득이다. 미국 기업들의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현대모비스도 3분기에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제가 전동화 부품을 폭스바겐에 대량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엄청난 계약을 따냈다라고 8월, 9월에 좀 재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전동화 부분 흑자 전환 가시화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완성차 그 현대차나 기아의 주가가 올라가면 다른 부품주들도 주가가 함께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완성차 대비해서 부품 쪽이 오히려 이익 모멘텀이 강해진다라는 점도 증권가에서 체크를 받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위아도 보겠습니다. 현대위아는 특이하게 또 방산 산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방산에 대한 수출 성과가 연말부터 나올 예정이라서 3분기에는 컨셉 부합이지만 4분기 실적이 또 기대가 되는 쪽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 스탁을 보시면요. 현대차 그룹주들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내고 있죠. 기아도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실적 이후에 또 어떤 성적을 낼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산주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방산주 안에서도 선별적인 시선이 필요하고 또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순수하게 방산 그 사업만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메린츠 증권에서는 적정 주가 12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서 LIG 넥스원이 작년 9월 수준의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일 강한 점은 수출 쪽에서 정말 뛰어난 실적을 지금 쌓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3분기에는 그 K9에 대한 인도가 좀 공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3분기에는 여파가 좀 있겠지만 4분기부터는 천궁2 양산 본격화하고요. 또 아랍에미리트 말고 다른 중동 지역의 무기 수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비군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주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적정 주가 14만 6천 원을 받았습니다. 고점 조금 안 되게 다시 주가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4분기부터 폴란드양 천무에 대한 매출액이 4분기부터 인식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4분기 하반기에 더 좋은 실적 낼 거다. 또 제일 중요한 게 내년부터는 매 분기마다 K9과 천무에 대해서 꾸준한 인도 실적이 쌓이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좋은 방산주들을 한번 눈여겨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방산주 그룹주 방산주 스탁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 방산주의 흐름은 에이스테크가 가장 좋고 지금 나와 있는 종목들은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덕산 하이메탈, 대성 하이텍, JC현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 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밑꼬리 길게 달고 3%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